권태선 이사장님. 네. 예. 권태선 이사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한겨레 출신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항병운동연합 대표를 하셨고, 예. 이영희 재단 이사장님을 하셨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더 우호적인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정당에 우호적이지는 않고 전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본인의 먼저 이사장은 누굽니까? 예? 본인 앞에 전임 이사장. 김상균 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 이사장. 김상균. 예. 고영주 이사장은? 그 전전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김상균. 예. 박근혜 정부 때는 고영주 이사장님이었죠? 네. 예. 고영주 이사장이 어떤 사유로 나간지 아세요? 혹시? 고영주 이사장은 예. 문제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딱 두 가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돼가지고 해임 사유 아니다 하고 승소 나왔습니다. 대법원까지는 안 가고 1심이었습니다. 그거는 1심이 확정됐습니다. 네. 내가 문재인 공산주의는 1심이고요. 부당노동행위는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상인 부위원장님? 네. 이렇게 그 이후에 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소송이 종결이 되었으면, 고영주 이사장님이 다시 MBC 이사장, 박문진 이사장으로 소송해서 승소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임 사유에 승소했으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내가 일부러 그냥 물어본 이야기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 정부도 참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여러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우리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길래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권 이사장님, 네. 예. 안행준 사장 후보자 거액의 공짜 주식 받았다는 진정서가 하기 전에 제출됐죠. MBC 사장 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습니까? 예. 그냥 본인 이야기만 듣고 한 거 아닙니까? 본인 이야기,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그날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확인하고, 만약에 본인의 문제가 될 확인하고 경우에 그냥 책임을 질 했다. 수 지금 있겠다라는 검찰에 이야기. 송치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그냥 본인 이야기 듣고 한 거는 권 이사장의 무능 아니면 전체적인 업무 처리 능력,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권 이사장이 해임 사유에 사유도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박성재 전 사장 연임 될 때 그때 영업이익이 허위로 된 거 알고 계세요? 자료 그건 올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올려. 저렇게 무능하니까 판단이 다를 수 있다뇨. 감사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하고 박성재 후보자 지원서에서 나온 자료가 후보자 지원서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감사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감사 보고서에는 2021년 684억, 본인은 1090억. 판단이라뇨. 저런 정도의 이사장이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답변해도 됩니까? 다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MBC 경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경영에 MBC 플러스 또 다양한 거 해가 수백억씩 손해난 거 좀 챙겨봤어요? 당연히 그 후속 챙겨봤습니다. 조치 했어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나는 우리 원내대책회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번 했어요. 박성재 사장이 시민평가단에서 나간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은 가만히 앉아서 제대로 평가했던 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고받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MBC 2017년 민노총 언론노조 파업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이후에 여러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하고 불이익받은 거 알고 계시죠?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러니까 무능하지. 그게 관련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 파악해본 적 있어요? 그때 했던 최승호 사장 기소됐어요. MBC 손해배상 책임 인정했어요. 17년 정상회의. 그 이후에 갖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 80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 다 한번 체킹해봤어야죠. 무능하고 한쪽으로 경사대에 있으니까 챙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박문진 이사장을 더 하겠다고. 그 다음에 MBC 최근 관련해서 여러 편파 방송 좀 알고 계세요? 한번 체킹을 해봤어요? MBC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 인사들,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 얼마나 했는지, 또 우리 쪽 관련 인사들 얼마나 양쪽에 균형 있게 비판했는지 한번 체킹해봤냐고요. 전 정부 관련 인사들은 거의 타치 안 했어요. 노타치. 우리 쪽 관련 인사는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편파 왜곡의 완전 대명사,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사회적 흉기가 되는데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이러고 나서 뭘 잘했다고 나는 제대로 했다고 항변합니까? 정말 나는 우리 이사장이 처음 들어올 때는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언론에서의 어느 정도 신망도 있고 이래서 좀 처음에 올 때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기대는 했지만은 갈수록 너무너무 실망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우선 보도에 관해서 편파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MBC를 가장 신뢰하는 방송으로 믿어주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려고 하고요. 잠깐. 영업 신뢰하는 그러면 2022년은 MBC. 그다음에 21년은 어느 회사였어요? 점점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이 된 이후에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성을 평가하는 걸 보니까 네. 20년 동안 어느 회사였어요? 신뢰성 1위가 어디야? 그러니까 모르죠? 2020년도 신뢰성 1위는 JTBC였어요. 그거는 이때에 그냥 그 상에 많은 국가의 그 기관을 쓰다 보니까 그거는 응답업체로 삼았으면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박성재 사장의 영업이익에 관련되어서는 박성재 사장, 박문진의 박문진법에 보면 영업이익의 15%를 박문진의 출연금으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영업이익은 또 지금 여기에 나온 영업이익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박문진 이사회에서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을 쓸 때 PS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자, 박성준 간사님. 자, 질의 끝났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익 공유 부분이라든지 저희한테 주는 출연금을 포함해서 영업이익으로 말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 400억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5%하고는 좀 차이가 아니, 있습니다. 그 15%와 더 붙여가지고 자, 아마 예. PS를 준 것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언론노조 파업 참여 거부자에 대한 불이익, 그거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88명이 어떻게 된 숫자인지 몰랐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왔는데, 아마 그분들이 이제 파업에 불참한 사람들이 88명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MBC 안에서 뭐 그런 일이 있는가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 파업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인사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지 않았고 어느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갖다가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안에 갈등이 없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장 위원장님께서 KBS 국감 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이 정말 공영방송의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갈등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좀 노력하라고 예, 알았습니다.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